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또 과학 시간이죠. 자, 오늘 또 하루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 또 내일은 왠지 설레이는 어린이날.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죠? 이제 청소년이죠? 그렇죠. 우리 그 선생님의 그 첫째 아들도 중학교에 올해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제 어린이날이면 왠지 막 그 설레어 하는 것 같아요. 동생들,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들이 이제 그 선물 받는 거에 자기도 왠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뭐 이제 그렇지 않지? 어린이날이라고 뭐 설레고 그런 건 없죠? 어쨌든 기분 좋은 그 또 연휴가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 학교 공부하고 보람되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근우 학생, 그리고 TMI, 그 연두부 학생, 이제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위두랑 클래스 가입하길 바라고요. 클래스명은 많이 알죠?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중2과학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감형 콘텐츠 앱도 사용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실감형 콘텐츠 앱도 미리 설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했는데요.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다는 이제 자석의 영향권에 있는 거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에 그 도선이 있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힘을 받는데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오른손가락을 한번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손가락. 오른손을 내밀으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 엄지손가락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S극이에요. 그리고 여기 손바닥이 가르치는 방향, 그게 바로 이제 요 자기장과 그리고 이제 전류가 있을 때 그럴 때 생기는 전자기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은 이제 영어로 이제 포스라고 해가지고 포스의 첫 글자라서 F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류는 이제 I로 약자로 표현하고, 이제 자기장은 이제 B인데, 뭐 자기장이 B인 이유는 프랑스어 불어로 이제 북쪽을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장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해가지고 B.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 수사국 이름이 FBI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이제 I, 전류의 방향.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B, 자기장. 그리고 손바닥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전자기력 F입니다. F.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왼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왼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왼손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순서대로 FBI가 돼요. FBI. 그래서 여기는 엄지손가락은 전자기력의 방향,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전류의 방향. 그래서 FBI.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자기장.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전류,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쓸 때는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왼손일 때는 세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힘의 방향을 묻는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등교교역해서 시험을 보면 아마 각 학교 선생님들이 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장에서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꼭 이제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손을 내밀어서 네 손가락이 뭐라고요? 자,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이제 전자기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요 그림을 봤을 때 항상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이제 가리키고, 이제 네 손가락이에요. 그쵸? 전류의 방향이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전류의 방향. 그러면은
그 손바닥이 하늘을 가리시죠? 위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힘의 방향이 위쪽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장에서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실험에서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이 그 N극이에요, N극. 자, N극인데 잘 보세요. 여기 N극이고 파란색이 S극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죠. 전류의 방향을. 그럼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장의 방향이 빨간색이 N이죠. N에서 S.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를 누가 받는 힘이냐면은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 얇게 그 자른 알루미늄 호일이 받는 힘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자른 알루미늄 호일이 어떻게 힘을 받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늘 위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실제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을 때마다 알루미늄 호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전류의 방향을 그대로 둘 거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석의 극만 바꿀 거예요. 극만. 자, 극만 바꿨습니다. 극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장의 방향이 아까와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전류의 방향 그대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손바닥이 어떻게 합니까? 아래를 가리키게 되겠죠. 아래를 가리키게 되니까 이때는 전자기력이 밑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스위치를 닫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루미늄 호일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력의 힘이 우리 친구도 어떻게 좀 이해가 가고 있나요? 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TMI 학생이 질문했네요. 자기장은 N에서 S로 형성돼. 맞습니다. TMI 학생 맞아요. 항상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에요. 무조건 N극에서 S극이. 항상 N극에서 S극입니다. TMI 학생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과학 시간에 이미 시간 남아서 선생님이랑 이걸 한번 해봤군요.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석과 흐르는 전류 이렇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전자기력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전자기력을 활용한 기구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동기인데 이 전동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이게 전류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항상 뭐라 그랬어요? N극에서 S극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손에서 왼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 자, 엄지손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여기서 볼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는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손바닥이 위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왼쪽 코일의 사각형의 왼쪽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오른쪽 보면 오른쪽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전류의 방향은 아래로 가게 되는 거고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죠. 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힘의 방향이 아래. 그러면은 한쪽은 위, 한쪽은 아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음표 학생 맞아요. 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 안에 도선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사각형 모양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은 대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 도선이 회전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전류가 흐를 때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회전하는 거에다가 이제 만약에 선풍기 날개를 붙이면 선풍기가 되는 거고요. 세탁복을 붙이면 세탁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동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에 보면은 간이 전동기 원리라는 그런 실감형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뭐 전동기를 직접 이제 과학실 여러분들 학교 가서 등교 계약해서 학교로 가서 뭐 수업 시간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만들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제 전동기의 그 구체적인 원리를 알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실감형 컨텐츠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감형 컨텐츠는 디지털 교과서 80쪽을 보면은 여기 전동기의 원리라고 이제 그 AR 컨텐츠 마커가 있어요. 그 마커를 누르면은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 마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전에 실감형 컨텐츠 앱을 활용해서 한번 녹화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가능한 친구들은 실감형 콘텐츠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앱을 실행을 해가지고 요 간이 전동기 마커에 한번 비춰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전동기의 원리 AR 실감형 콘텐츠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터치하고요. 그다음에 학년은 자 초등학교 아니죠, 우린 중학교죠, 그렇죠? 중학교 2학년에
1학기 과학을 선택을 합니다. 자, 과학을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동기 원리 그 콘텐츠를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마커를 비춥니다. 자, 마커를 비췄어요. 자, 마커를 비추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전동기의 원리 그 구성 회로죠. 자, 그래서 스위치를 이제 누르면 이제 전류가 그 흐르게 되고요. 이제 건전지가 여기 또 이렇게 있고 자석 버튼을 누르면 N극과 S극이 이제 바뀌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코일의 한쪽은 다 벗기고 한쪽은 반만 벗겼어요. 자, 그랬을 때, 예, 이게 코일이 이렇게 도로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왜 흐르지 않을까요? 오른쪽 코일을 이제 반만 벗겼잖아요. 그렇죠? 반만 벗기다 보니까는 여기 그 벗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호일이라는 거는 겉에 이제 그 코팅, 전류가 흐르지 않은 코팅이 돼 있어서 코팅을 벗기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만 흐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되는데 얘가 돌던 관성이라고 그러죠.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가 이제 그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보면은 여기 친구들 여기 화살표가 생기죠?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화살표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그 전자기력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흐르지 않을 때 흐를 때만 이렇게 그 전자기력이 바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은 힘의 방향이 이제 바로 이제 연두색 힘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니까는 굉장히 또 빨리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전류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변하지 않겠죠? 예, 자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힘의 방향, 힘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러죠. 그렇죠? 한쪽 몸만 벗기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쪽 몸만 벗기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그 전동기가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양쪽 모두로 한번 벗겨봤어요. 양쪽 모두로 벗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보면은 지금 그 힘의 방향이 아래쪽, 위쪽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는 또 이쪽 방향, 이쪽으로 흐를 때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양쪽을 모두 벗겨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서로 다른 힘이 계속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전동기가 그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면 벗겼을 때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혹시 되면은 나중에 실감형 콘텐츠 앱을 한번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 전동기 원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그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그 재료 자석이라던가 뭐 그 이런 코일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자기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집에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요거 그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문방구에 파는데 요 네오디움 자석이랑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만든 게 뭐냐면은 필름통 있죠? 필름통에다가 이제 주변에 은박, 알루미늄 호일을 이제 선생님이 감쌌어요. 감싸가지고 대신에 필름통 위에는 이제 그 압정을 박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회전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놓기만 하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위에 압정 보이죠? 압정이 이제 회전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나머지는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통, 뭐 필름통도 되고 하여튼 요만한 사이즈의 어떤 뭐 작은 원기둥 모양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종이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종이컵. 종이컵도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미션 첫 번째입니다. 우리 81쪽이에요. 스스로 확인하기 정답을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댓글로 한번 다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학생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도서는 자기장에서 자, 뭐를 받는다? 자, 가론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뭐를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서는 자기장에서 무엇을 받는다. 과연 이게 무엇은 무엇일까요? TMI 굉장히 빨랐어요. 힘이라고 했는데 물음표 붙인 거 보니까 약간 확신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또 혹시 친구들 계속 생각하고 있나요? 친구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정상진 학생은 이제 자기장력. 아주 창의적인 답변이었어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물음표 학생은 자기력.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좀 이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힘이 됩니다. 힘.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다. 하해 학생은 자기력 아닌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 그러니까 자기력은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힘. 그거는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에서 자기장력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용어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좀 요번에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자기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정답이 되고, 그럼 힘 중에서 뭐냐? 그러면 전자기력이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도선에 흐르는 무엇의 방향이 바뀌거나 무엇의 방향이 바뀌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자, 이 두 가지가 뭘까요? 도대체 이 두 가지. 자, 송은지 학생 전류, 정상진 학생 자기장 전류, 레원이 전류 자기장, 물음표 학생 전류. TMI 학생은 지금 굉장히 많은 답변 다 4번 문제까지 정답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 자기장. 자,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도선에 흐르니까 여기 처음에는 아무래도 전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무엇의 방향이 바뀐다? 그 자기장이. 정답은 자기장이 되겠죠. 자, 우리 3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동기를 더 빠르게 회전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요 힌트가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할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뭐를 좀 바꿨더니 전동기가 빨리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도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전동기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전동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요거를 빠르게 회전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자, 전류를 더 올려보낸다. 물음표 학생. 전류를 더 올려보낸다는 이제 전류를 더 세게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TM 학생은 더 강력한 전지, 강력한 전지면 전류가 더 세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강력한 자석, 초전도체까지 나왔어요. 초전도체라는 거는 이거는 전기 저항이 거의 없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맞아요. 야, 그래. 하해 학생은 전류의 세기, 그리고 이래원 학생 더 좋은 전지를 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야, 친구들 대답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한다.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강하면은 아무래도 그거에 의한 자기장도 강해지니까는 더 전동기도 빨리 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력의 세기가 강한 자석을 쓰는, 그러니까 자석을 좀 더 강력 자석 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석의 수를 늘려서 자기장의 세기가. 정답은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거나 또 한 가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리면 아무래도 전동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기 모터로 많이 사용하는 드릴이라든가 전기 드릴이라든가 선풍기, 세탁기 요런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전류와 그리고 좀 강력 자석이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죠. 무인 비행기 회전 날개는 자기장에서 무엇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자, 이게 뭘까요? 예, 마지막 정답은, 자, 자기장에서 뭐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하여 돌아간다. 이게 어떤 용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자기장에서 뭐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는데, 자, 우리 정상진 학생 굉장히 빨리 대답을 했어요. 전류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전류.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과연 정답은, 그렇죠, 전류입니다. 우리 레원이 TMI 맞습니다. 우리 훌륭한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얘들아, 우리가 벌써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중학교 벌써 대단원 두 번째 전기와 자기단원을 모두 맞췄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자축을 한번 해보자. 야, 훌륭합니다. 야, 선생님도 굉장히 좀 뿌듯해요. 우리 친구들이랑 어느새 지금 두 달 다 되어가는 동안 무려, 중학교 2학년 대단원이 8개인데 8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다 공부를 한 거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단원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칩시다. 훌륭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순간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만으로만 대단원 2단원을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 정말 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과학의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선생님은
학교에서 중학교 1, 3학년 다 가르쳐요, 과학을. 다 가르치는데, 중학교 2학년 과학이 사실은 되게 아기자기하게 재미난 실험이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2단원까지 공부해서 굉장히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 대망의 3단원, 우리가 3단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입니다. 자, 3단원은 뭐냐?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3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지구와 달, 그다음에 태양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의 생생계열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90쪽의 생생계열 영상을 먼저 보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에라토스테네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하진날 정오 시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를 과연 무엇 때문이라 생각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라토스테네스가 막대 하나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기에 직접 조사에서 알아낸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유심히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의 둘레가 얼마였냐, 이때 비례식까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봤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 참고로 여러분들 하진날이 언제입니까? 하진날이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하진날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 매년 날짜가 살짝 변경되지만 보통 6월 20일 경이 하지입니다. 하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하지 점점 낮이 길어지는 과정이죠, 지금은. 그래서 하지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낮이 점점 짧아집니다. 정오는 언제죠? 이제 낮 12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CNN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한번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TMI 학생 벌써 지구는 둥그니까, 레원이 지구가 둥그니까, 물음표 학생도 지구는 둥그니까, 정지한 학생도 지구가 둥그러서. 예, 좋습니다. 첫 번째 맞아요. 근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생각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레원이 친구. 지구가 둥근 것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에 왜 한쪽은 그림자가 생기고 다른 쪽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 고민하고 있나요? TMI 학생도 CNN은 태양과 지구의 중심 있는 선 위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물음표 학생 태양과의 각도가 달라서. 예, 좋습니다. TMI 학생, 물음표 학생 굉장히 훌륭합니다. 레원이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이었고요.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거 맞고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햇빛이 평행하게 지구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한쪽은 평행하기 때문에 딱 이제 일직선선에 맞는 쪽은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고, 다른 쪽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어쨌든 여기 두 지역이 똑같이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쪽은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생기니까 결국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랑 그 다음에 햇빛이 어디서나 평행에 들어온다는 거, 이 두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대답한 친구도 굉장히 잘했고요. 자, 두 번째. 에라토스테네스가 막대 하나로 지구 둘레를 계산하기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막대 하나로 지구 둘레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좀 그 내용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는 과연
무엇을 측정했을까? 여기 보면 지금 지구본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요 두 지역에 뭐를 그렇죠. 지금 상진이는 거리와 각, 거리와 각 그리고 물음표 학생 무슨 마을과의 거리. 물음표 학생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아니 학생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의 길이는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MI는 알렉산드리아의 수직으로 해서 막대기의 그림자의 각도, 알렉산드리아 시에나의 거리. 정답이에요. 우리 TMI 훌륭해요. 자, 정답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두 지역의 거리를 이제 다른 사람 시켜서 이제 알아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하즈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땅의 수직으로 세운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입니다. 각.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가 그림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서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림자 끝과 막대 끝이 만드는 이제 그 각도가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의 둘레가 얼마였습니까? 자, 요거는 비례식이 이렇죠. 7.2도. 그러니까 두 각도, 막대기의 끝이 그림자와 생긴 각도가 7.2도였고요. 그럼 7.2도일 때 지구의 한 바퀴는 360도죠. 그렇죠? 이랬을 때 두 지점 사이가 5,000 스타디아였어요. 스타디아라는 거는 이때 당시 거리의 단위였는데 대략 1스타디아가 지금으로 치면은 185m, 킬로미터로 치면 0.185k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례식으로 나오면 결국 지구의 둘레가 약 25만 스타디아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현재 값으로 따지면은 46,250km 정도가 됩니다. 46,250km. 근데 실제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km입니다. 그러니까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굉장히 근사치를 맞춘 거죠. 물론 뭐 오차가 좀 나긴 하지만 이때 당시 기술력이 막대기 하나랑 각도기만 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측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요 비례식 있죠. 요 비례식에 대해서 잘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실험을 하면 좋은데 그 실험은 이제 물론 학교 등교교육에서 과학실에서 할 수 있는데 디지털 교육에서 실감형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구 모형 크기 구하기라는 이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로도 우리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감형 콘텐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역시 학년은 중학교 2학년, 학기는 1학기를 선택하고 과목은 과학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 모형 크기 구하기라는 컨텐츠를 시작을 합니다. 자, 마커를 비춰보겠습니다. 기원전 그리스의 천문학자였던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대로 지구 둘레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먼저 지구의 같은 경도 위에 있는 두 지점을 터치하여 이두 각각 지점이 막대기를 수직으로 꽂아보세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이곳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있었던 구할 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측정한 두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에네, 이 두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컨텐츠는 이제 지구도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지역의 거리는 자, 그래서 이 지구를 회전하면서도 이제 측정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25km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오늘로 치면은 대략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925km, 925k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때 당시 이제 우물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거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이쪽에 이제 하진날 정오에 수직으로 비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지금 태양광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굉장히 어디서나 수평하게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는데 정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양빛이 비춰지도록 지구를 한쪽 그림자는 안 생기고 한쪽만 그림자가 생기도록 딱 맞추면은 드디어 이제 태양빛과 수평이 되었네요. 자, 수평이 되었으면은 태양빛과 이제 서로 마주보는 녀석은 그림자가 안 생기고 약간 비스듬한 녀석은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그림자의 각도가 대략 7.2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각과 두 자, 지점 그러면 사이의 이걸 거리를 가지고 이제 통해 어떻게 비례식을 지구 이용해서 둘레의 길이를 알 지구의 수 둘레를 있었는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다음 있는 거죠. 단계로 그렇죠?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단계 두 넘어가면은요. 막대기는 지표면에 수직으로 꽂았기 때문에 자, 각 지금 막대기를 7.2도인데 연장한 이 선은 7.2도가 지구 이제 그 중심과 막대의 그리고 연장선이 표시된 지구 두 중심과 각은 같다고 한다면은 원각이 예, 동일하게 그 됩니다. 지구 중심각 그 두 지점이 만드는 부채꼴을 부채꼴의 봤을 때 중심각이 7.2도랑 같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억각으로서 같은 거죠. 우리 수학 시간에 이제 억각에 대해서 공부했을 부채꼴의 겁니다. 중심각인 7.2도는 그럼 7.2도는 360도의 대략 50분의 1배니까 원 전체의 지구 둘레는 우리가 즉, 두 지구의 지점 사이 둘레는 거리에 두 대략 지점 사이의 50배가 될 거리인 것이다. 이게 바로 925km의 50배인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구한 방법이 되는 46,250km가 거겠죠. 됩니다. 이 값은 현재의 측정 값인 약 4만 킬로미터에 비해 15%의 오차를 가진 값이지만 당시로서는 놀랄만한 정확도라고 할 자, 수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보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번 실감 콘텐츠를 실행해 보면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측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가 세운 가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지구는 완전한 뭐뭐이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지구는 완전한 뭐뭐다. 비트박스 학생, 훌륭합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인가요? TMI,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구형이다. 맞습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SSIM의 학생, 원, 맞습니다. 원 맞는데요. 이제 그 원은 약간 2차원적인 표현이라면 구형이라는 거는 3차원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에라토테네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3차원적인 표현에서 우리 레원이도 그렇고 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구형이란 말이 조금 더, 구형이란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박스 학생은 이제 구자만 쓰다가 이제 못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뭐뭐하다. 여기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무엇무엇하다.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무엇무엇하다. TMI 모두 평행하다. 물음표 학생 신형이다. 신형? 그리고 레원이 학생 평행하다. 지금 정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TMI 학생, TMI야 너 잘 썼어. 굉장히 잘 썼어. 자, 정답은 바로 뭐냐면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평행하다. 자, 평행하다. 수학 시간에 많이 쓰는 용어죠. 평행.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학이랑 과학이랑 좀 굉장히 좀 친해요. 굉장히 좀 친해서 선생님들 예전에 대학에서 이제 과학 공부할 때 수학을 따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수학이 자연의 언어구나. 이런 걸 많이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좀 좋아하면 과학도 좀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 많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트박스 학생 평행이라는 표현이에요. 평행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그림자 끝과 요 막대기 사이의 각도잖아요. 여기 번데기 모양 요거는 이제 그 세타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는 각도를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각도의 각도. 근데 요 두 개가 평행하니까는 억각이죠. 이 각도랑 지구 중심각 서로 억각으로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의 길이는 직접 우리가 걸어 가지고 이제 호의 길이를 측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식인 거죠. 이제 이 각도일 때 호의 길이가 이렇다면 이제 이 지구의 전체가 몇 도일까요? 지구 한 바퀴에는 바로 몇 도일까요? 360도겠죠. 그렇죠? 360도니까 360도일 때는 지구의 둘레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비례식. 그래서 360도일 때 지구의 둘레. 그래서 R이라는 거는 지구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2파이 R. 우리 초등학교 때는 3.14로 공부했나요? 파이 대신에? 어쨌든 2파이 R이면 그럼 세타 요 각도일 때 여기 L은 뭐냐면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다. 이런 비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지금 비례식 있죠? 요 비례식을 잘 익혀야 돼요. 요 비례식이 좀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비례식을 잘 이해하면은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없이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한 중심각의 크기가 대략 7.2도가 나왔고 호의 길이가 우리로 치면 925km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 중심각 세타 대신에 7.2도를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925km에다가 이제 L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비례식이 나옵니다. 그럼 지구의 둘레는 7.2도 분의 360도 곱하기 925km라는 게 비례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다 놓고 계산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볼래요? 그거 얼마 나오나? 한번 우리 친구들 뭐 이거 계산기 돌려도 돼요. 계산기 돌려도 돼요. 그래서 지구의 둘레 360도 곱하기 925km 나누기 7.2도. 자, 얼마 나올까요?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 지금 계산하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음표 학생 46,250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 훌륭합니다. 맞아요. 우리 레온이도 맞아요. 46,250km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이 바로 46,250km. 이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의 둘레입니다. 지구의 크기죠. 그런데 이제 실제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약 실제. 그리고 실제 지구의 반지름은 약 얼마가 되냐? 약 6,400km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면 이제 이거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박스 학생이랑 이 학생도 잘했습니다. 훌륭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물론 지구의 크기를 잘 구했죠. 잘 구했지만 실제 그 지구의 크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날까요? 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크기가 이제 46,250km. 근데 실제 지구가 약 4만. 근데 좀 더 정확히 하면 이제 4,800km 정도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값과 실제 우리가 요즘에 측정을 하는 지구의 크기의 값, SSI 9형, 이 학생 9형, 그리고 물음표 학생 9형, 레원이 1, 정상진 학생 9라고만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9형이 아니죠. 그렇죠. TMI가 지금 약간 설명을 하고 있네요. 비트박스 학생 훌륭한 학생이고요. 자, TMI 학생이 지구는 약간 타원형으로 완벽한 9형이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9형이 아니죠. 근데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땐 완벽한 9형인데 완벽한 9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비트박스가 말한 것처럼, 아니 비트박스가 아니라 TMI 학생이 말한 것처럼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TMI가 말한 타원형.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여기 선생님이 볼 때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약간 볼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가 더 볼록할까요? 여기 지구의 가운데를 적도라고 하거든요. 이 적도 쪽이 볼록할까요? 아니면은 여기 북극, 남극, 극 쪽이 더 볼록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더 볼록할까요? 참고로 지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 적도 쪽이 볼록할 것이다. 우리 물음표 학생. 자전축을 중심으로 TMI 살짝 길다. 정상지는 극쪽이 더 여기가 볼록할 거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I 학생은 음이라고 했고요. 혼모노 학생은 적도 쪽. 자, 정답은 적도 쪽입니다. 왜냐? 이제 아무래도 얘가 자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비트박스 학생도 적도 쪽이라고 했어요. 자, 자전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좀 더 힘을 많이 받아서, 실제 이제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여기가 좀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는 타원형이 여기가 좀 더 볼록합니다. 적도 쪽이 좀 더 볼록한 타원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값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계산한 값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때 당시 기술력으로, 자, 알렉산드리아 CNA를 갖다 거리를 측정하는데 지금이야 인공위성으로 해서 GPS로 그냥 바로 측정하겠지만 이때 사람이 걸어서 측정했잖아.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두 지점 사이에 그 값이 정확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정확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값은 이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0년 전에 막대기 하나와 각도기 하나로 이 지구의 크기를 구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거는 우리의
그 인류 문화 유산이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단순한 지식을 그 외운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이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 인간이 더 앞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창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랑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오늘 또 공부할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를 선생님이 부여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 그림과 함께 우리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 공부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달의 크기, 달의 크기는 선생님이 이제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달의 크기를 구하는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달의 크기 구하는 거 하고 마저 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도 열심히 우리 월요일인데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 중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공부 잘하고 선생님은 내일 쉬고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